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냥 서울 기준으로 날씨가 비가 좀 부실부실 옵니다. 가을비가 한번 내릴 때마다 이게 날씨가 그냥 기온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그거 완전히 느끼겠습니다. 이럴 때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만 해도 그냥 어깨막 뭐 이런 데가 괜히 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거는 우리 증시가 좀 뜨겁게 좀 잘 달려주고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가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서 굉장히 잘 달려주고 있고 외국인이 한 1,000억대 간신히 뭐 넘나드는 매수세 보이더니 오늘 한 2시 정도 기준으로 해서는 2,000억대 넘는 순매수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증시 앞으로 상당 부분 달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면을 든든하게 수급적인 면에서 뒷받침을 외국인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들도 코스닥에서만큼은 중소형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어제 오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만큼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악재를 충분히 누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장 지수부터 간략하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20포인트가 딱 올랐군요. 2040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1%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1.46포인트가 조금 올랐습니다. 533포인트로 장을 마쳤는데요. 저는 딱 여기까지 계속해서 시황센터의 박미라 앵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협상 타결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시장도 동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7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는 2030선에 안착했고요. 장중에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0포인트 상승한 2040.9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끊임없는 매수세 속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045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죠. 이후 횡보세를 보이면서 오늘 좀 지루한 흐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대비해서 1% 이상 강하게 오르면서 오늘장 빨간불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3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만 더 매수하면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2,42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의 매도가 다소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1,24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관 쪽에서 1,080억 원 팔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발 훈풍의 코스닥 지수 또한 하루 만에 반등세가 나왔는데요. 다만 코스피 대비 상승폭은 적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6포인트 0.27% 오르면서 533포인트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534포인트였죠. 어제와 마찬가지 흐름 이어지면서 전강 후 약의 패턴이 나왔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2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22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201억 원 사줬습니다. 반면 기관의 매도 물량은 여전히 코스닥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30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달러화는 전반적으로 주요 통화 대비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 라인이었던 1,070원대 오늘 내주고 말았죠. 오늘 종가는 4원 70전 하락한 2,066원 80전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대선 협상이 타결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원달러의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하향 돌파 후 되돌림이 있을지 아니면 저점을 더 낮추게 될지 달러원 환율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코너입니다. 김선윤 대표와 함께하는 수익의 재구성 코너. 먼저 목표 달성 포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수익이 잘 나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런 포트를 언제 열어봐도 이게 반짝반짝 윤이 나고 빛나고 이게 괜히 보면 기분 좋죠. SME 목표가 달성하면서 3.3%, 금호타이어는 15%로 목표가 달성 역시 가뿐히 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두 번에 걸쳐서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고 지금 전 종목이 다 수익을 내면서 수익을 또 실현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최고의 수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김선윤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달킴 김선윤 돌아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익이 어떻게 잘 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조금 밀리는 듯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손절가 터치한 종목 한 종목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문제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조금 약간 차익 실현 물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기다려 보시라고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정말 이제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지 정말 조금 더 이제 코스피가 크게 가서 어떤 장 대세 상승장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시각도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뭐 오늘 장에 대해서나 아니면은 항상 이제 방송하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어떤 번호로요? 네, 010-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항상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문자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오늘 상담 들어온 문자 한 종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종목이요. RF텍입니다. 무선 충전 테마 RF텍이 들어왔고요. 매수가가 12,300원, 60%신데요. 7723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종가에 매도 가능할지. 근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종가가 안 되죠? 네, 장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RF텍입니다. 오늘 관련주들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RF텍도 오늘 8%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요. 우선 테마 얘기가 조금 돌았던 적이 한번 이때부터 9월 말부터 좀 얘기가 돌아서 좀 상승을 주다가 이번에 좀 크게 이슈가 되네요. 그래서 급등을 해줬는데 사실상 RF텍 같은 종목은 이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상승을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 저희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밑에 이제, 지금은 이강호 팀장이라고 방송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분도 이 종목을 추천드려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드린 적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듯 지금 다시 한번 2차적인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에서 이제서야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요, 이게 조금 이제 거래량 자체가 이제서야 좀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자체는요, 14,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절가 자체는요, 내일은 한번 약간 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3,200원 잡아드릴게요. 13,200원 라인을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때는 익절에서 빠져나오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4,000원 이상까지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대세상승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세상승장. 어떤 의미죠? 진짜 뭐 대형주들이요. 2배, 3배씩 오르는 장을 대세상승장이라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000에서 2000포인트를 가는 그런 큰 장인데 왜 대세상승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투신권의 매도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멘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펀드 판매 2조가 남았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실적으로요. 펀드 판매 지금 오늘도 좀 나갔잖아요. 오늘 살펴보자면 오늘 투신권의 물량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오늘 840억 정도 나갔네요. 한 10에서 20거래일 정도 사이로, 여기 보이시죠? 10에서 20거래일 정도 사이로 해가지고 이런 거래량 자체, 그러니까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된 이후부터 해서는요, 더 이상 사실 팔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바뀝니다. 그게 언제부터죠? 10월, 그렇죠? 말부터입니다. 여러분, 10월 말부터요, 기관들이 갑자기 매수세로 전환을 가파르게 해주면서 상승 기조를 이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들이 지금 매수긴 한데 환율이 안 빠지니까, 안 오르니까 계속 원조 현상이 나타나니까, 원고 현상이 나타나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외인들도 수급이 계속 들어올까 봐. 하지만
환율이 꼬리를 틀면서 다시 올라갈 때는 외인들이 약간 그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물량을 고스란히 기관들이 받을 겁니다. 하지만 안전판은 한 1080원대까지는 안전할 거예요. 1070원 좀 깨지는 흐름인데 당분간의 추세를 볼 때는요. 10월 약간의 말까지는 횡보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서도 상향 쪽으로 가는 거고요. 확실하게 가파르게 큰 장을 기대해볼 그런 포인트가 잡힐 때는 10월 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입니다. 놓치시면 안 되고요. 분석 많이 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5가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 종목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가져왔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금호타이어, 현대산업, 풍산, 메일력 가져나왔습니다. 자, 금호타이어는 잘 먹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삼천리 자전거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천리 자전거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요. 그냥 바로 수급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 수급 열어놨는데요. 오늘 삼천리 자전거 600원 올랐습니다. 잘 올랐죠? 오늘 근데 외인들의 수급을 제가 눈에 띄고 또 개인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었는데 떴네요. 자, 외인들이 지금 오늘까지 해서 5일째 매수가 들어오고요. 기관들은 그냥 간간히 매수세가 가끔 잡힙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요. 개인들의 흐름 자체가 6일째 매도세. 그러니까 외인들이 기관들과 개인들의 물량을 쓸어 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의 추세에서 바닥권 라인부터 해서 14,000원 초반부터 해가지고 외인들이 싸그리 잡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쵸? 일봉상으로 이제 120일선 뚫고 올라간 그 첫 번째 시점입니다.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놓치시면 안 되겠다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금호타이어입니다. 네, 제가 이제 주문해드린 대로 잘 하신 분들은 수익이 잘 나셨겠죠? 자, 금호타이어 지금 오늘장에서 4% 이상 급등을 합니다.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이 저도 참 궁금하긴 하긴 한데요. 자, 수급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호타이어 지금 현재 외국인이 4만 1000주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12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9만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급이 이틀째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주고 있죠. 차트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전 고점 라인이 한 12,500원, 13,0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통 기관들과 외인들이요. 다시 수급 보면요. 한 이틀 이상 강하게 들어올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폭이나 좀 더 상승폭을 이끌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종목 얘기하는데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보내세요. 제가 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현대산업입니다. 자, 현대산업이에요. 지금 이 종목 약간 좀 밑꼬리 딱 틀면서 상승 딱 주도하고 있어요. 딱 상승해주고 있는 차트가 참 이쁜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이 사실상 장중에 눈에 띄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대를 같이 좀 해보자고요. 자, 장중에는 좋았는데요. 장 끝나고 보니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좋은데요. 차트의 흐름은 좋은데 기관들이 요 매도세 잡히고 좀 잡힌 그 흐름, 외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네요. 조금 장중과 틀리는 수급이 마지막에 잡혀줍니다. 이 종목은 추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좋지만서도 아직까지 상승을 이끌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풍산입니다. 자, 풍산 이 종목 다시 21선 위로의 안착이 오늘 눈에 띄고 거래량이 약간 터져주는 흐름이었는데 수급 저도 궁금해요. 수급 같이 볼게요. 네, 수급이 도와줬네요. 어디서? 투신에서 도와줬습니다. 자, 투신에서 오늘 몇만 주요? 12만 6천 주. 그냥 싸그리 잡아줬네요. 외인들도 꾸준하게 5일째 기간 투신 영향으로 5만 4천 주 매수 들어왔고요. 그렇게 사던 개인들이 매도세로 바뀌었습니다. 차트 흐름에서 그렇게 사던 개인이 사면 주가 빠져요. 사던 개인들이 팔아주니까 주가 급등해버리죠. 제자리 찾아갑니다. 조금 더 상승폭을 이끌 가능성이 크지 않나 판단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주가 추세 자체도요. 나쁘지 않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마지막입니다. 메일유업입니다.
자, 매일력 오늘 3.6% 급등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드디어 미뤄졌던 우유값 인상 부분? 그런 거 아니고요. 역시나 수급이죠. 자, 수급. 예, 예측된 대로 수급이 움직여졌네요. 자, 제가 왜 매일력 수급을 보냐면요. 기관들은 꾸준했어요. 꾸준했던 기관들이 근데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와요.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사고 있다는 느낌? 좀 심하게.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이 5만 주가 들어왔고요. 외인이 12,000주인데 투신권이 최근에 이 종목을 싸그리 사고 있는 느낌, 연기금도 다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좀 이 종목을 어떻게든 끌어올려보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차트상으로 볼 때도요. 지금 이 종목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원래 가던 주가 흐름 자체 라인이 원래 제가 선을 지금 그어볼게요. 이 라인이에요. 지금 선을 이 라인인데 이 라인까지 올라가려면은 최소한 여기 47,000원까지 가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조금 터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역시나 관심 가지시고 4분기 실적 기대감 갖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마지막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보이십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려볼게요. 네이버인데요. 네이버 지금 6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됩니다. 87810 홀딩 하시고요. 하이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하이셀 보겠습니다. 자, 하이셀 볼게요. 하이셀 이 종목을 제가 그 유상증자 하기 전에 매수하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는 추천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하이셀 지금 근데 오늘 3% 빠졌고요. 좀 약간 급락을 합니다. 급락하는 느낌이 들어요. 20에선 깨졌어요. 중요한 점은 지금 권리락이 발생했어요.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한 2,100원대 들고 계신 분들은 네, 그 이상 분들도 지금 수익 중인 구간이긴 합니다. 유상증자 받으시면 무조건 받을 수 있으시면요. 요거 0835님 유상증자 받으시려면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저기 집으로 우편이 오셨을 거예요. 받으시고요. 유상증자 받고서 가격 낮추십시오. 그렇다면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추가적으로 분명히 수익이 나실 가능성이 크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너무 길게는 좀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종목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또 봐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가 또 들어왔네요. 서울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7675님, 이렇게 많이 봐드릴 수 없는데, 마지막으로 봐드릴게요. 더 이상 문자 보내시면 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방송이 늦어져요. 서울반도체 7675님, 20% 매수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팔아야 되나요? 문자가 보내셨습니다. 아닙니다. 더 가져가십시오. 더 갈 겁니다. 차트 흐름 괜찮고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 종목은요. 장기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크게 보시고요.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거의 주봉인데요. 환상적이잖아요. 이런 차트는 그냥 따라가셔도 괜찮아요. 괜찮으니 걱정 마시고 연말 실적까지 보시고 내년까지 좀 보세요. 이런 종목 정말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힘드네요. 오늘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삼천리 자전거를 추천드린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어찌 보면 조금 수급상은 당연하고요. 조금 주봉상으로 볼 때도 얘가 이제 큰 우물 한번 팠고요. 우물 크게 한번 팠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도 주봉상의 20주선 뚫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한번 전고점 라인 정도까지, 전고점 박스권 정도까지 해당하는 부분이 그래도 18,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항상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요 16,000원으로 조금 짧게 대응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 삼천리 자전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또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김도영 멘토께서 김성현 대표께서 진행을 할 때 문자 상담을 많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수익률 드림팀 시즌 1 다음에 또 출연하실 이상로 멘토께서도 그에 대한 상담을 계속 이어가 주시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지금 계속해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취합을 해놨다가 이상로 멘토께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출연하시는 멘토분들께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그중 3분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샘플러스 무료 방송,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은 말이 안 되죠. 예. 자, 10월 2주차 수익률 현황을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팀, 내일장 팀의 전체 수익률은 똑같이 1.7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네요. 네, 자, 오늘장 팀이 현재 마이너스 1.7%로 조금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그 가운데서 차바여행 같은 경우는 4.5% 수익으로 잘 달려주고 있고요. 내일장 팀에서는 정동 전문가의 테크윙이 2.3%로 가장 기여를 하고 있군요. 네, 다음은 3주차를 보겠습니다. 4.9% 수익 대 2.3% 손실로 역시 여기서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수를 놓고 보면은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J컨텐트리가 현재 5%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또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주경 팀장, 정승영 과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두 분 전문가께서 오늘 준비하신 종목 어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솔테크닉스 이주경 팀장의 종목이고요. 정승영 과장께서는 오늘 종근당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지난번엔 박재우 전문가와 녹십자, 오늘은 또 종근당 비슷한 기업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주경 팀장님의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기업 설명부터 정확히 3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한솔테크닉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IT 장비 부품 업체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에 속해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제 코스닥의 움직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간단하게 이제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백라이트 유닛 제품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파워 모듈 제품, 그리고 이제 LED와 이제 태양광, 인got 웨이퍼를 이제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업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단점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약 2년간 이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적자 기업이었는데 올해 3분기 들어서 이제 8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전방 시장이 이제 LCD TV 시장이 부진을 하면서 이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이제 판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비 부담이 지속이 되면서 약 2년 동안 이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계절적인 이제 수요 증가 부분이 또 있고, 이제 LED 부분에 대한 성장이 또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향 이제 사파이어 기판을 공급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백라이트 유닛 부분에 대한 매출과 이제 인버터 부분, 그리고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으면서 3분기에는 좋은 실적이 나타나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간단하게 모멘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가 이제 내년 1월부터 백열 전구에 대해서, 국내 시장은 이제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내년 시장부터는 이제 LED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적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백열 전구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백열 전구 시장만 약 4,5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한다면은 회사의 이제 이익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개선이 나타나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백열 전구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백열 전구 시장이 아닌 이제 조명 시장 규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3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3조 원 규모가 앞으로도 이제 점점 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의 시장 예상치로는 약 2020년 정도에는 모든 시장이 이제 약 60% 정도가 이제 모두 LED로 교체가 된다라고 이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세계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요. 내년 그 LED 시장에 대한 조명 시장 규모가 약 47억 달러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3분이 그냥 딱 흘렀습니다. 제가 뭐 한 10초쯤 전에 이렇게 하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딱 10초 안에 마무리해 주시면은 아주 그냥 산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조금 부족했지만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기술적인 이제 가격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제가 딱 원했던 가격에 이제 종가 마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격적으로는 25,500원에서 이제 19,500원 사이에 이제 박스권 중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이 지난 그 5월의 고점에서 이제 최근 저점 부분의 한 중간 폭인 약 24,000원 부근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솔 테크닉스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승영 과장님의 종근당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3분입니다. 방송이 좀 가차 없어졌네요.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예. 저는 확실히 3분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종분당 최근에 사실 그 시장의 이슈 메이커가 된 게 지주사 전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와 홀딩스 회사로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근당은 기본적으로 사실 전문의약품 쪽에서 매출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의약품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그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의사 그 약을 제조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성장성이라는 게 좀 담보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약국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약들이 사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 마진율 자체도 높습니다.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전문의약품이 매출의 90%임에도 불구하고 종근당은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순환기결, 특히 순환기결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시장 점유율을 약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 질환 치료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제 고령화 추세가 가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치료를 하고자 하는 그 노령화 인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성인 질환 치료제가 특화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 공격적인 R&D를 했습니다. R&D를 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발판을 다져가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 성인 질환 치료제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뇨병 치료제 역시도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신약의 20호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상 2상에 진입을 하면서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고요. 파트너사와 기술력 유입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탄탄한 성장의 기반을 바탕으로 지주사 전환에 따라서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확보했다라는 점,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전 고점 약 한 72,800원, 3,000원 정도 수준인데,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요인들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빨리 끝냈나요? 네. 30초 정도 그냥 쓰지 않고 그냥 과감히 그냥 놔버리시는 여유까지,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시는데,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보실 때 종근당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한 18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오늘 약간 조정받아서 69,000원 정도 수준인데, 전고점이 72,400원 정도입니다.
조금 뭐 장중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68,000원 정도에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는 올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충분히 무난하게 전고점 넘어서게 되면 한 75,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뭐 21선이 조금 무너지고 그 매물벽이 좀 탄탄하게 있는 63,000원이 깨졌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근당과 한솔테크닉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인데, 또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제 소개에서 그치지 않고 각 전문가께서 상대방 종목에 대한 단점이라든가 뭐 여러분께서 반드시 우려해야 될 점들, 그런 점들에 대한 지적도 날카롭게 서로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이주경 팀장께서 종근당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다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무겁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좀 대폭 상승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는 조금 뒤처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는 다소 무거운 종목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근당이 사실 무겁다. 저는 전혀 무겁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7만 원에 대한 좀 진통 과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7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정고점을 넘어가면 수급적으로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 그 메이저 주체가 공격적으로 사게 되면 아마 지주회사 전환이 3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1일 전후로 해서 수급의 어떤 집중성 충분히 이루어질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제가 제시한 목표가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드릴 때는 종목 자체가 좀 무겁지 않느냐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주셨는데, 또 정세영 과장께서는 뭔 소리냐, 절대 무겁지 않다, 전제 자체를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그런 또 답변으로 치열하게 또 대결을 펼치십니다. 정세영 과장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요. 한솔테크닉스 사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무선 충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못 하는 거죠. 삼성이 결국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저는 우려가 되는데, 기간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39,000주 이상을 팔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주식은 뭐 수급이 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간의 매도 공세, 뭐 주가 흐름에 좀 좋지 않은 영향 끼치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매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큰 폭은 아니지만 기관이 쏟아내는 물량을 외국인이 조금씩 같이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지난 7월부터 형성이 되고 있는 이 2만 원이라는 가격권이 무너지지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누군가 앞으로는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솔테크닉스의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이제 기술적인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앞으로는 좀 우상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질문 한 번씩 주고받았는데요. 또 추가로 또 해봐야죠. 예,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잠시만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고점에 대한 이 부분이 돌파가 과연 쉬울까라는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의 매수는 좋지만은 반대로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정고점에서 이제 저항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이제 쌍봉의 형태가 되지 않는가.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주봉으로 보시면 상당히 차트가 아름답죠. 저는 뭐 이런 차트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단 작년 5월부터 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성인질환 치료제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사실 제약 그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어제도 이제 셀트리온과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HSBC에서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셀트리온이 될 것이고, 그리고 메디포스트도 이제 줄기세포죠. 그런 쪽으로 외국계 레포트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약 업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근당,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지주사 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주사 전환에 대한 지금 최근에 여러 그 회사들이 뭐 일동제약도 그렇고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배경들이 많았습니다. 지주사 전환에 따른 주가의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있다. 이거를 네. 원포인트 꼽고 싶습니다. 네, 정세용 과장님의 질문이라면요. 네, 한솔 테크닉 사실 무선 충전 관련해서 안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언제 합니까? 무선 충전 하긴 하는 겁니까? 예, 제가 오늘 자료는 준비를 못했지만 일단 한솔테크닉스에서는 무선 충전기를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보편화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선 충전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일고 있는데. 그 2분기 말부터 해서 이제 생산은 하고 있고요. 그 무선 충전기라는 것은 이제 한솔테크닉스는 좀 더 앞으로는 좀 먼 이야기지만 이제 삼성그룹과의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삼성전자에서 지금 베트남에 지금 공장을 내년 2월에 이제 그 완공을 하게 되는데 한솔테크닉스에서 거의 파트너십 관계와 비슷하게 이제 내년 5월, 6월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이 휴대폰 조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선 충전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하이엔드 제품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께서 오늘 한솔테크닉스 종근당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추천 말씀도 상세히 주시고 또 각 전문가께서 상대방 종목에 대한 검증을 오늘 굉장히 날카롭게 하는 그런 시간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추천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좋다라는 이야기만 듣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점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건 꼭 살피고 넘어가야겠구나라는 음량 모두를 오늘 들으셨기 때문에 투자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이주경, 정승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장에 진격할 수 있는 진짜 가치주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 먼저 10월 2주차 수익률 현황을 볼까요? 네, 10월 2주차 종목들입니다. 여전히 차바이오는 6.5% 수익으로 잘 달려주고 있고요. 루트로닉은 손절가 터치한 상황입니다. 에버다임도 비슷하고요. 자, 대림산업은 아직까지는 매수가에 좀 미도달한 상태입니다. 요즘 워낙 잘 나가고 있죠. 네, 다음은 10월 3주차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월요일이면 바로 어제입니다. 추천받자마자 1% 가까이 벌써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진격의 내일장 이상로 멘토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책임지고 있는 이상로입니다. 자, 진격의 내일장,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군이 내일 좀 더 반짝반짝 빛날까 말씀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집중하셔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종목 상담 지금 곧장 들어왔는 거 한 개만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잉크테크 매수가 32,200원 어떻게 할까요? 라고 8829님이 문자가 오셨네요. 잉크테크 먼저 한번 같이 보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자, 수익입니다. 수익권이시고 지금 34,550원까지 올라오는데 얼마 전에 잉크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각 장치에 대한 부분, 패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어필하는, 홍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치적인 부분은 낮지만 앞으로의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보다는요, 이 기술력에 좀 더 우리가 베팅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같은 구간에서 우리가 차트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해본다면, 일단 주봉상으로 어느 정도의 흐름 자체를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좋겠는데, 주봉상으로 일단은 1차적인 언더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파동으로 인해서 시세를 한번 냈다고 본다면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자리, 여기에서 5일선 자체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과 월봉을 당겨주는, 그리고 어느 정도 만져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라든지 일봉을 상당히 만져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월봉을 좀 더 만져주면서 긴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외국인이 들어왔지만 지금 주봉상에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지점 자체가 생각보다는 약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3분기에 실적이 나타나는 것보다는 4분기에 좀 더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좀 더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32,000원 매수를 하셨는데 전고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도를 좀 더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종목들, 어떤 종목군이 오늘 반짝반짝 빛났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자, 오늘 이렌텍이 상한가를 갔고요. 세중 3D 테마주죠, 상한가 같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RF텍, 우리에게 신선한 종목군이죠. 자주 보던 RF텍이 또다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 RF텍부터 한 개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RF텍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RF텍 한번 보시면 오늘 지금 8.8%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시간을 들어서 제가 RF텍의 기업의 가치적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16,0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지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RF텍이 오늘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딱 한 가지였죠. 바로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무선 사업부를 출시를 하면서 지금은 좀 더 자기 공명 방식의 무선 충전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거기에 착수하겠다라는 소식으로 지금 RF텍 같은 무선 충전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가치가 좋다면 이런 뉴스거리가 있을 때 큰 폭의 상승을 할 수가 있구나. 그만큼 호재거리가 생겼을 때는 기업의 가치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은 짧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점을 한 번 더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좀 더 삼으면 안 될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적인 분석으로 한번 보시면 1차적으로 파동 자체가 세 가지가 올라갔는데, 거래량으로 한 번의 파동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이 두 번째 파동은 조정 파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에 있던 파동 자체를 지금은 갭 상승으로 뚫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 지금 13,000원짜리가 상당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까지 동반한 나머지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급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70점, 업황 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다시 문자가 한 개 왔는데요. 종목 상담 한 개만 더 보고 한번 갈게요. KMW라는 종목군인데요. KMW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상당히 많이 보던 종목군이죠. 그래서 무선 전기, 무선 전차 통신업체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KMW는 상당히 좋은 패턴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통신업종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나머지 지금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KMW다, 그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KMW에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왔던 종목군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이끌어가는 장세다 보니까 개별주보다는 좀 더 대형주, 그리고 지수 관련주, 경기순환주가 지금 시장에 상당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정이 좀 더 길어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번 보시면 꾸준히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지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지지점을 여기에 2만원대가 지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2만원대에서 만약에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내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많이 살 자리를 주진 않겠죠. 그만큼 한번 대고 난 다음에 크게 다시 한 번 더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면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본다면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돌파권력이 해당되고 난 다음에 그때 매수를 좀 더 들어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매도 자리로 좀 더 인식을 하시고 손절 라인으로 좀 더 잡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8,0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같이 볼게요. 자, RF텍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IT 종목군 상당히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현진소재, TK케미칼 눈에 띄는 거고요. 자, 우전의 난단 있는데 우전의 난단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전의 난단 같은 경우에 같이 우전의 난단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방수폰을 만드는 업체다. 그래서 일본 쪽에 방수폰 자체 수요가 늘면서 지금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이다 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었는데요. 우전의 난단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또 한 개 더 있죠. 요즘 홈쇼핑에서 최고 인기 상품인 바로 네오플램 냄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회사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매출 같은 경우에도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익 실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전의 난단 같은 경우에 기업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지금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보수적인 관점, 그리고 IT,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접근했을 때는 상단에 있던 11,000원대가 강력한 매물권으로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하단에서 좀 더 붙어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확인하실 때 이 60일선 자체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60일선이 돌파되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점수는 60점, 가치 점수 70점, 업황 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군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요. 호텔 신라 한번 같이 볼게요. 호텔 신라가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더 기록을 하는 날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단에서 거래량도 상당 부분 붙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중국의 여유법이죠. 거기에 대해서 호텔 신라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점이 상당히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호텔 신라의 중국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하는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3분기에는 그럴듯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런 3분기의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당히 조금 하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4분기에는 컨센서스 자체가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가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반영하는 구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기대감 자체가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하단에서 어느 정도는 매물권을 뚫고 올라오는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것이라고 좀 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곧장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30도 정도의 이런 각도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 차트 점수는 8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같이 볼게요. 두 가지 종목 조금 빠르게 볼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오늘 대동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걸렸는데요. 한 7%가 오늘 이 종목은 마이너스가 됐네요. 대동이라는 종목이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빠졌던 이유가 지금은 운수장비 업종 자체가 상당히 부진한 결과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는 올랐지만 나머지 여타의 운수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경우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대동이라는 기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매출 자체가 좀 더 기대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은 가치적으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좋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점수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하락하는 파동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지
지지점을 한번 봐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점을 한번 본다면 차트 점수는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9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격주는요,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오늘은 제 콘텐트리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5.9%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자, 제 콘텐트리가 왜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될 수 있을까? 바로 한계죠. 2분기 실적까지 한번 포함을 해서 한번 본다면, 지금 PR이 21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콘텐츠 업종의 PR을 매겼을 때 40배, 50배, 평균적으로는 한 30배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대신 JTBC에 대한 활약이 좀 더 뛰어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편 중에서는 그래도 시청률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요즘은 예능 채널에 대해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바로 JTBC 그리고 J콘텐츠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바로 메가박스에 대한 부분에 지분을 45% 가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소비가 확대될수록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한 개라는 점을 봤을 때 J콘텐츠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120에서는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느 정도 상단 같은 경우에는 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고, 거기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830원,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4,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급하게 달렸는데요. 종목 상담 지금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빨리 보내셔야지 제가 빨리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종목도 자세하게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콘텐츠리까지 보셨고요. 내일 좀 더 힘찬 수익률, 그리고 즐거운 우리 수익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콘텐츠리 진격 앞으로!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